안녕하십니까, 이타이 건조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값의 평형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입력이라는 건 발전소에서 출력인 것이고, 발전소에서, 그쵸. 입력이라는 것은 발전소에 내보내는 어떤 전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라는 것은 부하에서 소비되는 어떤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이 변화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전력도 증감을 시켜줘야지만 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평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볼 것이고, 이때 이제 주파수가 변화가 될 때, 여러 가지 요소, 변화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분류해서 우리가 제어하기 좀 좋은, 그러니까 즉, 안정적인 주파수, 60Hz의 주파수를 유지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변동 요소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시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주파수 변동의 원인과 변동 특성. 자, 전력 계통의 주파수는 발전기 회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회전수라는 게 N은 예를 들어서 P분의 120, F다, 이렇게, 이런 속도,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수하고 주파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국 발전기가 회전하면 그 회전수에 의해서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회전수의 변화. 발전기의 원동기의 입력과 발전기의 출력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전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팀 터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이 있고 여기 이제 증기를 스팀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가고요. 이제 복수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스팀이 들어가면서 터빈을 돌려주죠. 이게 이제 입력값인 거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면 여기서 전력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에서 100메가와트라는 전력을 소비하면 발전기에서 100메가와트를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 평형이 맞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도는데 예를 들어서 부하의 출력이 110메가와트로 늘어났는데 얘는 그대로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게 되면 10메가와트만큼의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하가 무거우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90메가와트로 소비 전력이 감소했는데 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10만큼 에너지가 남으니까 빨라지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값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수급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깨질 경우에는 발전기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이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면 이거에 비례해서 주파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60Hz 60 플러스 마이너스 0.1 헤르츠 이내에 들게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입출력의 균형, 발전기의 부하의 증감, 원동기 입력이 증감되었을 때 입출력 균형이 깨진다. 이랬을 때는 가번화를 통해서요, 스팀의 양을 늘려주거나 줄여주면서 에너지 양을, 그러니까 입력의 양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부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전력이라는 것은요, 공급하는 측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측이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소비 패턴이, 모든 경제의 흐름이 소비자가 우선이지 공급자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 부하가 증감이 되면 발전기에서 이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지 발전기의 출력에 따라서 부하를 맞춰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좀 약간 어렵게 얘기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러한 수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F분의 M에 DT분의 DF는 P의 in 마이너스 P의 out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관성정수인데 관성정수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플라이 휠의 어떤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관성정수라는 건 어떠한 회전 속도, 예를 들어서 1800rpm이라는 속도, 그러니까 분당 1800번의 회전 속도 돌고 있는데
이 관성 정수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관성 정수가 나와 있는데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입력값이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출력값이 변화가 되는데 이 입출력의 어떤 여기에 공급된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회전체가 회전하고 있는데 이 회전체가 회전한다라는 건 어떤 에너지에서 이 회전체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큰 뭐 플라이 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회전한다라는 것은 이 회전체를 어떤 에너지에서 돌리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800rpm으로 돌고 있었어요. 어떤 에너지에서 돌고 있었는데 여기 공급된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공급이 됐을 때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1800rpm으로 돌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99라든지 뭐 98이라든지 아니면 110이라든지 이 에너지가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되면 이 회전체의 속도도 바뀌게 되는데 관성정수란 뭐냐면 여기에 입력되는 어떤 에너지 값이 변화가 되더라도 자기의 회전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관성정수라고 하거든요. 관성정수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에너지가 변화가 됐을 때 회전체 회전속도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성정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성정수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 회전체의 지름이 크다거나 이런 물체가 관성정수가 큽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자, 요러한 공식에 의해서 어떤 회전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관성정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하고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 이러한 회전체에 입력과 출력 값에 차이가 생긴다. 즉 얘가 입력과 입력이 100이고 출력이 100이면 차이가 제로기 때문에 회전체의 그 주파수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0이 되지 못하고 어떤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주파수의 어떤 변화량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입출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 회전체의 회전 속도가 바뀌게 되면서 주파수가 변화가 된다. 이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관성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무게. 발전기가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 계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주파수의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대용량 발전기가 있으면 계통이 좀 안정적으로 운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하 감소로 인한 주파수 편차. 부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메가와트로 운전이 되는데 이 델타 L이라는 건 이제 델타가 이제 변동량을 의미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변동량이 뭐 10메가와트의 변동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계통이 가지고 있는 이걸 계통 특성 정수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계통 특성 정수라고 하는데 그 계통이 갖고 있는 즉 부하량이 변화가 됐을 때 주파수가 변화되는 어떤 그 양이 있거든요. 계통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양, 계통 정수 값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주파수가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오타죠. 오타고 이건 빼는 겁니다. 빼고 이렇게 K분의 1에 L분의 델타 1의 1 마이너스 2의 T분의 마이너스 T분의 T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라는 것은 시정수인데 뭔가 변화가 됐을 때 어떠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변화가 됐을 때 요 변화되는데 걸리는 데까지 그 시간을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의 다른 상태로 변화됐을 때 안정화되는데 그 걸리는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을 시정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제어가 되지만 무겁고 큰 것들은 제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달리다가 내가 급정지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제동거리가 길게 걸리고 작은 차, 뭐 T코나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물리적인, 정기적인 의미만 보시면 되고 요 유도 과정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 수식을 그대로 암기를 하시고 계통 특성 정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시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들이 크다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이 컸을 때는 주파수 변동량도 부하가 변동됐을 때 적다. 얘네들이 작다라는 것은 가볍기 때문에 부하가 변동이 되면 주파수도 크게 변동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기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요 공식은, 요 수식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런 물리적인 의미, 정기적인 의미를 한번 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주파수 편차는 이렇게 생긴다. 두 가지 수식이 나와 있죠. 두 가지 수식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변동. 자, 부하가 변동이 되는 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제 나눠놔야, 큰 카테고리로 나눠놔야 내가 안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부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매년 증가가 되는 어떤 형태, 해마다 1년, 2년, 10년, 20년 단위로 증가가 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의 어떤 뭐 도심지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 단위로 증가가 되는 부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매년 수요 증가 전원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처한다. 아까 대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발전기를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그 대도시가 만들어진다. 아니면 대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나 뭐 조선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원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발전소를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지어야 된다.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어디에 더 건설이 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월 단위, 계절 단위로, 계절 단위의 부하 변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는 뭐 피크치가 9천만 킬로와트였는데 올해 예상해 보니까 1억 킬로와트다. 그럼 해마다, 계절마다 이게 좀 바뀌잖아요. 가을엔 얼마, 겨울엔 얼마, 작년 대비 얼마, 이렇게 계절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전력이 모자랐으니까 내년에 이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뭐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죠. 연간 발전 계획으로 대처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일어나는 부하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일반적으로 1부하 곡선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낮에는 전기를 많이 쓰고요. 밤에는 전기를 적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단위로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날, 하루 전날, 내일은 요만큼의 부하 곡선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대처를 해주는 거죠. 시간 단위로 일어나는 부하 변화, 발전소의 운전 계획으로부터 대처한다. 이거는 전날 이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미리 이제 입찰해서 선정하고, 당연히 이제 피크 부하 때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때는 발전소가 뭐 이제 피크 부하 관련된 발전소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연료비가 비싼 것들.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잘 전기를 쓰지 못하도록끔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단위, 초단위의 부하 변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분단위로 변화되는 거, 초단위로 변화되는 거.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이게 수급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파수의 조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간, 아니면 뭐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주파수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분단위, 초단위로 변화되는 이런 부하들이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버나 프리 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 암기합니다. 매년 수요, 그러니까 연간, 월간, 시간, 분, 초단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고요. 이 중에서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단위, 초단위로 변화되는 어떤 부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개통에서 사용 전력량은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되는 요 요소를요,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장주기, 하나가 단주기, 하나가 미소 변동분 해서 세 가지로 나눴다. 이 1번, 2번, 4번 혹은 B, C, D를 합성하게 되면 A처럼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장주기로 변화되는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주기 요소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성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미소 변동분에 대응하는 그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보시면 분단위로 변화가 되는데 10분에서 20분 이상, 그 다음에
2, 3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수초에서 10초 정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자, 이렇게 그림하고 이 부분을 매칭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게끔 발전 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자동 제어해서 운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통의 용량과 부하 변동량과의 관계를 이러한 그래프로 그렸고, 이 그래프를 수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요, 시그마의 P는 루트 P에 비례한다는 이런 공식이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무슨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림 가지고 뒤에 또 어떤 수식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 정도만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찾아보니, 분석을 해보니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시그마 P는 감마의 루트 P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마는 비례 정수고 P는 계통 용량이고 시그마 P는 부하 변동량의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통의 용량하고 좀 관계가 있고 설비 용량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에 그 계통 특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비례 정수에 의해서 이게 작아질 수도 있고 0.6으로 커질 수도 있고 뭐 조정이 된다. 뭐 그 정도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주기, 단주기, 미소변동 성분 세 가지 요소로 나눠가지고 이거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주파수가 안정되게 운전되게끔 조정해준다. 그 다음에 입출력의 어떤 평형이 깨졌을 때에 주파수가 변동하게 되는데 그 주파수 변동 요소에 대한 부분을 수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냈었죠. F분의 M, M은 관성정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DT분의 D, F는 P in P out이다 라는 수식을 5.1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공식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수식으로 델타 F, 주파수 변동량은 K분의 1, K는 관성정수, 계통정수라고 말씀드렸죠. K분의 1에 L분의 델타 L 곱하기 1 2의 마이너스 라지 T분의 T승이라는 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수식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 정기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통 특성 정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시면 이제 그 뒤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통의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전력 계통에서의 전력 주파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